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이번에도 부산광역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물건 중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정했는데, 왜 이 물건이 실패하고 또 왜 이 물건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서부지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110597 사건입니다. 물건 번호는 1번이고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입니다. 동에 있는 농지네요. 용도는 답. 동에 있는 농지는 행정구역상 면, 니나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고 그리고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보면 저것은 묵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낙찰자가 망했습니다. 자, 면적은 57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1128만 원이고요. 지금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건에 249%로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해서 12월 달에 다시 재매각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달에도 혹시 입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경매는 이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을 제공하는데, 지금 한번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보증금 20%로 진행을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수목이 무성한 임야 상태의 맹지임,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겠죠. 그리고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은 경매나 공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다, 가격이 높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각 물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낙찰자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명세서 요약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건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이 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한번 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이 땅으로 인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했어.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길 연기 신청을 하고 어떻게든 불허가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 불허가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자, 지금 여기 본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만 봐도 경사도가 장난 아닌데요. 누가 여기를 답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사람의 손길 자체가 없었던 농지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무 이 두께를 보면 이게 한두 해 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위치를 보니까 이 부산의 눌차도라고 하는 섬의 등고선 보세요. 거의 꼭대기에 있는 답입니다. 이 정도면 개발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계가 올라가지 않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삽이나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농지 개간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따라서 장비가 진입될 수 없다라고 하면 농지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국룰이죠. 자,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농지니까 특별한 개발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장비가 진입할 수 없고 또 농지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농지연금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농지연금은 최소한 농목길이라도 있어야 이게 뭐가 승부가 난다든가 아니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농지가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그마한 농지라고 하면 이런 땅은 농지연금으로도 활용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전망은 나올까요? 전망보다도 저기까지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아마 경매 물건이 나오면서 감정평가사가 사진을 찍으러 올라가는 듯한데
아마 저런 쪽을 처음 진입했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물가를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던데, 풍광이나 전망도 어떤 이익적인 측면을 따져봐야지 단순히 풍광하고 전망만 좋으면 뭐 물가에 있는 땅은 뭐 다 금덩어리가 나오게요. 또 근데 이런 땅은 누가 좋아하냐면 약간 이제 은퇴하실 시점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그런 분들이 꼭 이런 걸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땅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촌락도 저 농지를 그냥 내버려 뒀을 거야. 그렇죠. 모여서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데도 이제 농지를 개간해서 쓰고 있지만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안 했겠죠. 이 물건이 물건 번호가 1, 2, 3번이 나눠졌는데, 내가 볼 때는 1번에서 미납이 된 것은 가격이 싸서 일단은 낙찰자가 나온 것 같고, 2번, 3번도 1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지야. 자, 이게 방금 말씀한 2번 사건인데요. 가격대가 일단 뭐 5,800이니까 가격대가 있으니까 유찰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니까 거의 산 높이에 있는 물건처럼 보이죠. 그래도 1번 물건처럼 그렇게 급경사진은 아니야. 바다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3번 물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가격대가 여기도 3,50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참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1번 물건은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유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 가격이 만만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2번, 3번도 1번에 비해서는 입지가 조금 나은데 1번이 먼저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급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2번 물건, 3번 물건을 봤지만 1번 물건처럼 저렇게 나무가 크게 자란 곳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물건은 내가 볼 때는 현장 가지 않았어. 현장 가지 않고 그냥 행정구역상 동이다. 그리고 가격이 만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했다라고 보지, 1, 2, 3번 물건 중에서 1번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진 않아. 얼핏 봐도 1, 2, 3번 중에서 1번이 제일 안 좋아 보이네요, 여건이. 이런 토지 경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장은 뭐 몇 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물건을 하고 다른 물건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 임장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는 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 여기를 어떻게 중장비가 진입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개간을 할 것인지 그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입찰은 무조건 손해야. 그러면 이번에 부산 강의에서 이렇게 입찰을 해도 좋은 물건, 또 절대 입찰을 해서는 안 된 물건, 이런 물건들을 좀 소개해주고 또 케어를 좀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낙찰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현미경 식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낙찰보다는 낙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더 나은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잡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자, 12월 8일부터 해서 3주간 부산에서 농지연금에 관한 강의를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참여는 내가 농지연금을 어느 정도는 거의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